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수식어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는 영어로 modifier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문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문장의 4대 요소, 즉 문장 성분이 문장을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각 문장 성분에 단어가 들어가서 문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각 품사에 이와 같은 수식어들이 부과되어서 문장을 좀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들을 다 떼어내고 나면 순수하게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단어 하나만 남아서 문장 형식을 파악하기가 쉬워지는데 이 수식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형식을 파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식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문장에서 부과되어서 문장을 형성하는지를 좀 보시면 문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수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수식 역할하는 게 형용사가 하는 수식이 있고 부사가 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형용사는 저희가 앞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즉 사람이나 사물이 가진 어떤 성질이나 특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부여한 단어를 나타내는데 이 이름이나 어떤 명칭을 정할 때는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해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명사는 형용사가 여러 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을 거기에다가 뭡니까? 한 번에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명사입니다. 즉 형용사 여러 개 1, 2, 3, 4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를 이루게 되고 그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명사를 구성하고 있는 형용사를 하나하나 꺼내와서 설명해야지 이 명사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와 형용사는 서로 붙어 다니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즉 형용사는 곧 명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명사가 나오면 곧 명사를 알려고 그러면 뭡니까? 형용사를 알아야만 그 명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용사 하면 꼭 뭡니까? 명사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명사를 제외한 어떤 동사나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부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식이란 것은 형용사적 수식과 부사적 수식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우선 형용사적 수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정사가 있습니다. 한정사는 기본적으로 on이라든가 the, this, that, some, any, no, more, my 등의 한정사가 어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줘서 명사의 여러 범위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면 This house belongs to my grandfather 쓰게 되면 이 전체가 주어가 되고 belongs to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동사구로 씁니까? 어디에 속하다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전체 동사로 보게 되면 요게 뭐냐면 목적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몇 형식이면 3형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주어 자리에 요 this라는 한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적어의 grandfather 같은 경우도 grandfather 앞에 있는 my를 한정사가 명사를 또 수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명사를 어떻게 한다? 한정하고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한정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명사는 곧 형용사이고 형용사는 곧 명사가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을 제 앞선 강의에서 보시면 잘 이해하신다면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My brother is
a college student에서는 이 형식이 되겠죠. 나의 brother가 대학생이고 나의 뭡니까? brother니까 두 개가 이꼴 관계가 성립되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my가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는 한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보호의 college student에서 둘 다 명사인데 요 앞에 있는 college가 뭡니까? 학생은 학생인데 대학생이라고 한정을 하는 즉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즉 이때 앞에 명사가 뭡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한정사가 앞에 명사를 한정시키는 형용사의 수식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품사 중에서 형용사가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는 ing가 있고 보통 ed가 있겠죠. 이 분사는 명사가 가진 성질이 형용사인데 특히 어떤 성질이냐면 동작과 관련된 성질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기존의 형용사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뭡니까? 동사지 않습니까? 그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형용사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동사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죠. 과거형과 현재형과 과거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각각 가지고서 뭐 하는 겁니까? 동작의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현재형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뭡니까? 몸을 하고 있는 상태가 나타낼 것이고 과거형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과거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는 뭐뭐가 된 또는 완료를 쓰게 된 뭐뭐 한 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는 명사의 동사적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동사를 활용한 분사인데 그 분사에는 동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형용사 구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를 하는데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으로서 형용사 구 역할을 하는 거고 절은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지면서 대신에 뭡니까? 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때 절이 되겠죠. 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관계대명사 절 같은 것이 이제 형사 절이 될 거고요. 형사구는 전치사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형용사, 그 다음 분사, 형용사구나 또 절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사 앞에 수식하는 경우 Some people, 주어,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naturally beautiful voices에서 목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는 some people 같은 경우도 여기 한정사가 돼서 이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naturally beautiful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앞에 있는 목소리들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게 형용사가 되고 근데 이 naturally는 또 뭡니까? 이 앞에 있는 beautiful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형사를 보게 되면은 요게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 역할랑 형사된 거고 some people도 마찬가지로 people을 꾸며주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 drowning man will clutch at a straw 같은 경우는 drown이라 같은 경우는 익사하다인데 ing 붙였으면 뭡니까? 익사를 하고 있는 즉 물에 빠진 사람은 clutch까지 쓰게 되면은 이걸 동사부로 보게 되면 어디를 사로잡다 움켜쥐다 되겠죠? straw는 지푸라기입니다. 물론 빨대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지푸라기 되겠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다 해서 요걸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동사를 보게 되면 여기 전체 삼형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drowning 같은 경우는 ing 붙어서 익사하고 있는 남자에서 즉 현재 분사가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또는 수식하는 어떤 경우를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lost use never comes back에서 이건 주어고 이 동사가 되겠죠. 형식은 이 형식이 됩니다. 이때 lost 같은 경우는 lose의 과거 분사로서 잃어버린 이미 잃은 되시겠죠. 잃어버린 젊음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요거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식이고 요거는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고 여기는 형용사가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students present
were all moved to tears 같은 경우는 요걸 갖다가 요렇게 동사를 보고 이렇게 이 보호를 보게 되면은 이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이것도 과거분사고 과거분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되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present 하면은 형사 쓰면 참석한 뜻이겠죠. 참석한 그 학생들은 모두 감동을 받아서 to tears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 present 같은 경우는 원래 the present student 쓸 수도 있지만 뒤에 돌려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참석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students와 present 사이에는 뭡니까? who were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가 사실은 이제 관계대명사들인데 who were가 생략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present가 뭡니까? 뒤에서 꾸며진 후치수식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형용사가 보통 이게 명사 뒤에서 꾸며주게 되면 보통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석한 그 학생들은 있었다. 어떻게 모두 감동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문장이 됩니다. 이 moved 같은 경우도 move의 과거 분사로서 이 움직여진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때 때는 몸도 되지만 마음을 움직여진 뜻이 되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Who is the girl playing the guitar 쓰게 되면은 이거는 보호가 되겠죠.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 여자애는 맞죠? playing the guitar니까 뭐합니까? 기타를 치고 있는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해서 앞에 있는 뭡니까? 이 여자애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서 playing the guitar가 나왔죠. 이거는 선제 분사구문으로서 앞에 있는 the girl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 그 여자애. 그 다음 Can you recommend a scarf to wear with this outfit? 하게 되면 이 의상과 어울리는 스카프를 갖다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수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명사 뒤에서 보통 뭡니까? 이렇게 형용사, 보통 관계대명사 사용되어 있는 형용사, 그 다음에 현재분사, 이것처럼 to 부정사.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관계대명사가 이게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죠. 어저께 여기에 왔던 여자가 우에다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전부 다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을 하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사적 수식 같은 경우는 동사를 먼저 수식하는 경우로 그 다음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여기는 그들은 뭡니까? 도움이 필요했다. 어떻게? 몹시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배럴이라는 나쁘게 뜻이 아니라 몹시 간절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need에 대한 어떤 필요함이 간절하게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he came to talk to Patrick 하면 패트릭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냥 왔습니다 뜻인데 요거는 to talk to Patrick 자체가 뭐냐면 to 부정사구로서 came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되겠죠. 그녀가 왔던 이유가 패트릭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왔다 뜻이기 때문에 이때 된 동사에 대한 이유 즉 부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부사는 부사인데 to 부정사 구로 왔기 때문에 용법으로 따지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let's wait till he comes 쓰게 되면 기다립시다 그가 올 때까지. 요거는 기다리는 것의 동사에 대한 즉 이 동사 wait에 대한 어떤 시간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인데 그 문장 안에 또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접속사인 till과 연결해서 한 문장을 만들고 그것이 앞에 있는 동사 wait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뭡니까? 시간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형태는 이제 부사로서 혹은 전치사구 형태로서 또는 접속사 절의 형태 등이 뭡니까?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I'm very glad you are here. 당신이 여기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말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glad가 형용사이고 very가 뭡니까? 형용사를 꾸며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형용사를 부사가 수식한 경우를 보는 거고 The boy was almost always on time. 그 소녀는 거의 항상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왔었습니다. 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lways 부사인데 이 부사를 또 almost가 꾸며주겠죠. 즉 부사가 같은 부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we're grateful for your help. offer 쓰게 되면 당신이 제안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전치사구 형태로 해서 그 고마움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grateful 자체가 뭐뭐에 감사하다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뭡니까? 전치사구 형태로 가지고 그 감사함에 대한 이유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고 근데 형태가 전치사구로서 바로 부사구로 쓰인 겁니다. 형태는 전치사구인데 기능이 부사로서 하는 부사구로서 쓰였습니다. 그 다음 It took longer than we expected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longer 란 말은 더 오랜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ook이란 말은 보통 시간이 걸릴 때 쓴 동사입니다. 그래서 it took longer 란 말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뭐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보다 또는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이것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long 같은 경우는 형용사이고 근데 형용사인데 기능인데 어떻게 예상했던 보다 긴 시간이라서 형용사를 또 꾸며주게 되겠죠. 꾸며준 형태가 근데 뭡니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의 형태고 그 절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이게 연결사가 왔죠. 그래서 then we expect 자체는 뭡니까? 절인데 앞에 있는 형용사 longer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형태가 절이라서 부사절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사나 또는 부사절, 부사구, 부사절 또는 절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 이때 부사나 또는 분사구문 등이 부사구 혹은 절과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e came right after him 같은 경우도 그녀는 왔습니다. 요게 이렇게 꾸며주죠. after him 자체는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전치사구에 해당되고 근데 이 전치사구가 뭡니까? 왔었다는 뜻이죠. 그가 오고 난 뒤에 왔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came에 대한 뭡니까?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 전치사구는 부사구에 해당되고 근데 이 부사구를 또 뭡니까? 꾸며주는 말이 right죠. 바로 그가 온 직후란 뜻이 되니까 부사구를 꾸며주는 뭡니까? 요 단어는 뭐겠습니까? 부사입니다. 즉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right은 앞에 있는 그 after him을 갖다가 즉 전치사 군대 형태가 이게 역할이 뭡니까? came에 대한 어떤 시간적으로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그 부사구를 꾸며주는 게 또 right라는 부사가 되어서 그녀는 그가 온 바로 직후에 왔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 bought it simply because it was not heavy. 나는 샀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것이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이 because 주어 동사구 이 절이죠. 이거 because라는 뭡니까? 부사 접속사가 이 because는 접속사가 뭡니까? 전체 이 앞에 있는 I bought이라는 문장과 it was라는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고 근데 이 because 전체적으로 뭡니까? 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bought에 대한 뭡니까? 이유 부사절이 되겠죠. 근데 이 부사절을 simply가 뭡니까? 또 꾸며줍니다. 즉 because라는 부사절을 simply가 와서 단순히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서 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즉 부사가 부사절을 꾸며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naturally he was very angry. 당연히 그는 굉장히 화가 났다. 이거는 부사구고요. 부사하고 그 다음에 he was very angry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주어 동사를 가지고 주절이 되겠죠. 이 주절을 부사가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broadly speaking there are two ways to fix the problem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재 분사 구문이 뭡니까? 전체 문장을 또 꾸며주는 문장이죠. 폭넓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해서 요거는 주절에 대한 주제를 전체적으로 꾸며주는 현재 분사 구문이 왔고 이거는 부사가 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식에는 형용사 수식과 부사 수식이 있는데 각각의 또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정사라든가 이거 단어다든가 또는 뭐 투부정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파악하는 것이 문장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 번 더 영상 돌려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